더 휴먼 디자인과 역경.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휴먼 디자인 책 활용법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장 9개의 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먼 디자인을 처음 접하게 될 때 가장 매력적인 부분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아마 이 센터와 관련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 센터 중에서 특히 관심을 끌게 되는 것이요. 미정의 센터가 not self에 이어지는 그 메커니즘을 알게 되면 내가 그동안 인생에서 방황해왔던 이유들을 알게 되는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센터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익숙해져야겠죠. 센터들의 명칭이나 기능은 지난 시간에 한번 저희가 살펴봤고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센터들의 어떤 그 유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고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란색 글씨로 1, 2, 3, 4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요. 이게 뭐 신기하게도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보면 되게 규칙성이 있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우선 센터의 유형을 구분하게 되면 하나의 매니페스테이션 센터, 현시 센터가 있다. 이 현시라는 게 이제 드러낸다라는 얘기일 텐데요. 이 용어가 사실은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뭐 익숙하지는 않은 단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휴먼 디자인에서는 현시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활용하게 되고요. 자주 활용하게 되고 그 위치상으로 보면 스로트 센터, 목 센터입니다. 목 센터. 스로트 센터가 결국에는 나머지 센터들에서 그 에너지의 흐름들이 집결되는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그것이 목소리 또는 행동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표현되는 의미에서 현시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요. 인간 각 개인의 고유함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볼 수 있는 곳이 목센터를 통해서 드러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존재하는 것이요. 정체성 센터, 아이덴티티 센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센터 명칭에서 보면 G센터라고 해서 지오메트리 센터, 약자로 보통 그냥 G센터라고 부릅니다. G센터는 시공간, 삶의 시공간 속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맞이하게 되는 방향에 따른 인간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다른 말로 인생의 행로를 결정하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휴먼 디자인의 설명에 따르면 G센터, 가슴 흉부에 있는 G센터에는 마그네틱 모노폴이라는 물질 혹은 에너지가 인간이 태어나면서 그곳에 자리 잡게 된다고 합니다. 예, 마그네틱 모노폴이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이 인간 각자별로 독특한 에너지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우주와 연결되기도 하고 우주가 우리를 통해 살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운전수 비유를 얘기를 했는데요. 운전수가 마그네틱 모노폴이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개인이라고 느끼는 마음, 우리의 마음은 여기 있는 헤드센터에 위치해 있는 퍼스널리티 크리스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마음에 해당되는 영역이 될 테고 우리 인생 자체를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휴먼 디자인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 인생 행로는 여기 있는 마그네틱 모노폴이 우리 각자 주어진 인생의 어떤 시공간에 맞는 방향성대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 인도함을 마음 편하게 승용차에 탄 승객과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정체성 센터가 G센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휴먼 디자인에서 두 개의 압박 센터가 존재하는데 머리 위와 그 엉덩이 아래 회음 부위, 그래서 헤드 센터와 루트 센터는 두 개의 압박 센터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헤드 센터는 그 밑에 있는 사고작용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아제나 센터가
끊임없이 답을 내도록 에너지를 보내게 된다. 압박을 보내게 된다. 무엇에 대해서 사고하고 무엇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끊임없이 압박을 보내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루트 센터는 그 위쪽에 있는 나머지 센터들이 행동 혹은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삶을 이어가기 위한 아드레날린의 동력을 내보낸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자각센터, 어웨어니스 센터가 총 3개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첫 번째 자각센터는 멘탈 인텔리전스, 인지 능력에 대한 자각, 인지에 대한 자각을 아즈나 센터가 담당을 하고 생각에 대한 자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몸에 대한 자각을 생존에 대한 자각을 스플린 센터가 담당을 하고 마지막으로 영적 자각 혹은 감정에 대한 자각, 영적 자각을 여기 있는 솔라 플렉서스 센터가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각각의 센터는 우리의 삶의 흐름을 몸, 생각, 영적인 차원에서 자각시켜 이것을 알아차리게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고요. 마지막으로 4개의 에너지 센터 혹은 모터 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센터들의 역할은 삶에서 필요한 에너지 자원을 공급하는 특정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센터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루트 센터, 위에서 압박 센터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루트 센터 역시 여기 중복적으로 한 번 더 포함이 되게 되는데, 루트 센터는 무언가 행동을 계속할 수 있는 모멘텀, 그런 동력을 제공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솔라 플렉서스 센터는 이모셔널 웨이브, 감정의 파동을 통해서 더 많은 경험, 관계에서의 친밀감, 영적인 자각을 위한 추진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이크럴 센터는 한글로 청골센터라고 번역을 많이 하는데요. 청골의 위치는 각자 아실 겁니다. 그 청골에 존재하는 그 위치 부근에 존재하는 에너지 센터를 청골센터라고 하는데, 청골센터는 생식기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종을 이어나가기는 생식에너지, 창조적 생명력을 제공하는 에너지 센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그만 삼각형이요, 하트 센터 혹은 다른 말로 에고 센터라고 하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 나의 것, 나에 대한 것,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자각의 그런 느낌을 관장하는 센터가 이 하트 센터가 될 거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의지력의 원천이 되는 센터다 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질적인 차원에서 관심이 많은 센터다 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센터가 모터 센터인데요. 이 모터 센터가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뒤쪽에서 그 오라의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그때 이 모터 센터가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그 오라의 타입을 나누는 그 지표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터 센터라는 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4개의 센터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9가지 센터들이 실제 출생 당시부터 어떤 센터들이 불이 들어와서 정의가 되어 있고 어떤 센터들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지가 결정이 되는데, 재밌는 점은 우리가 인생에서 집착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의되어 있는 센터의 속성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기보다는 정의되지 않은 미정의 센터들에 집착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거의 대부분 보인다고 합니다. 휴먼 디자인에서 관찰해 본 바에 따르면. 그래서 본인이 잘 정의되어서 어떻게 보면 기질적으로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정의된 센터의 그런 기능이 아니고 본인에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미정의 센터들에 집착하는 그러한 모습을 용어로는 not
self라고 하는데요. 비자라고 한글로 번역을 종종 합니다. 비자라고 번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헤드센터, 영감을 관장하는 압박센터 중에 하나로 아즈나에서 상호작용을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답을 내게끔 영감을 제공하는 아즈나 센터가 정의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필요한 만큼 영감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이 정의되어 있지 않고 뻥 뚫려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린다는 것이죠. 그 압박감에 시달리는 모습을 휴먼 디자인에서는 not self라고 합니다. not self. 그래서 만약에 헤드 센터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강박에 시달리냐면요. 내가 모든 사람의 질문에 답을 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그러한 생각들이 밀려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머리가 복잡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낫셀프의 모습으로 헤드센터가 정의되어 있는 사람들 대비해서 헤드센터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런 낫셀프의 모습을 아주 종종 보인다. 아주 종종 보인다라는 게 휴먼 디자인의 가르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즈나 센터, 사고를 관장하는 아즈나 센터가 정의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우리의 사고력을 끄집어내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우리의 아즈나 센터가 정의되어 있지 않고 미정의 상태로 열려 있는 경우에는 우리의 머릿속 생각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려고 설득하고자 하는 충동에 시달린다. 그런 강박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런 생각들에 끊임없이 머릿속이 자극을 받게 된다. 그런 모습을 이제 휴먼 디자인에서는 not self 모습이라고 합니다. not self의 모습.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의되어 있다, 정의되어 있지 않다를 얘기를 할 때 여기 서로 바라보고 있는 두 개의 게이트가 각각 정의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61번, 24번이 까맣게 혹은 빨갛게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양쪽 게이트가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게이트를 품고 있는 센터가 동시에 정의되게 됩니다. 그 얘기인즉슨 여기 있는 헤드 센터가 이 부분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아즈나 센터가 정의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에 흐름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헤드 센터가 정의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아즈나 센터도 정의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헤드 센터와 아즈나 센터가 동시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낫셀프의 모습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모든 질문에 답을 하고자 하는 충동에 시달리고 그리고 본인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그런 모습들이 낫셀프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머리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을 인생에서 아주 빈번하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헤드와 아즈나 센터의 낫셀프 모습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밑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루트 센터, 두 개의 압박 센터 중에 하나인 루트 센터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루트 센터가 만약에 정의되어 있다고 한다면 루트 센터는 아드레날린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그런 어떤 센터이기 때문에 여기가 정의되어 있으면 내가 원하는 시점에 안정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끌어다가 쓸 수 있는 모습들을 출력이 안정적이라고 하죠. 그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반해서 이 루트 센터가 하얗게 비어 있는 경우에는 무언가 일을 빨리 끝마쳐야 한다는 압박감에 그런 강박에 계속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루트 센터가 비어 있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은 겉으로 보이는 성격이 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겉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루트 센터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분들에게 본인 마음속으로 조급함이 있지 않으세요?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면 아,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하는 반응들을 종종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트 센터가 하얗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무언가 빨리 일을 끝마쳐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낫셀프, 비자아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세이크럴 센터는 어떻게 보면 4개의 모터 센터 중에 가장 강력한 센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청골 센터, 세이크럴 센터가 정의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만큼 충분히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세이크럴 센터가, 청골 센터가 하얗게 비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 언제가 충분한 때인지를 판단할 수 없이 끝도 없이 무언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내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비자아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비자아 질문에 보시면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할 때를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게 세이크럴 센터가 하얗게 비어 있는 경우에 질문해 볼 수 있는 어떤 낫셀프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스플린 센터는 담당하는 역할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직관 그리고 본인에게 위험한 것, 생존의 센터라고 합니다. 스플린 센터는 굉장히 오랜 시절부터 원시 시절부터 인간이 진화 이전 단계에서부터 태고 쪽에서부터 그 본인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 발달시켜온 그런 에너지 센터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정의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엇이 나에게 해롭고 무엇이 나에게 좋은지를 직관적으로 파악을 해서 본인에게 위험이 될 만한 리스크 요인들을 안정적으로 피해가는 그런 능력을 보이는 반면 이 스플린 센터가 비어 있게 되면 미정의 센터가 되는 순간 본인에게 좋지도 않은 것을 움켜쥐고 예를 들면 끝도 없이 중독 상태에 빠져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 이 스플린 센터가 비어 있을 때의 낫셀프 모습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반대쪽에 보면요. 솔라 플렉서스 감정 센터가 이모셔널 센터가 있는데요. 이모셔널 센터가 정의되어 있을 경우에 우리가 흔히 감정적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에 이모셔널 센터가 정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감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가지고 감정이 업 상태에 올라갔다가 다운 상태에 내려오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각자가 갖고 있는 주기에 따라 가지고 감정의 높낮이 폭이 변하는 반면 감정 센터가 비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고 느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각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감정을 격렬하게 경험하고자 하는 비자아 상황에 끊임없이 강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센터, 솔라플렉스 센터가 비어 있는 경우에 본인의 감정 상태를 격한 감정 상태, 깊은 우울감을 높낮이의 폭이 오히려 감정 센터가 정의되어 있어서 우리가 흔히 감정적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큰 높낮이 폭으로 본인의 감정 상태를 경험하는 비자아 상태를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에고 센터 혹은 하트 센터가 있는데요. 에고 센터, 하트 센터가 자의식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거는 정체성에 관련된 얘기라고 한다면 이것은 에고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에고와 내가 누구인가?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래서 에고 센터가 정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고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본인이 남들에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속성들이 안정적으로 드러나는 반면 이 에고 센터가 비어 있을 경우 끊임없이 본인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강박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예, 그것이 이제 에고 센터가 비어 있는 심장 센터가 비어 있을 때 낫셀프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그 위쪽으로 보면 G 센터가 있습니다. G 센터는 정체성 센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G 센터가 정의되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비교적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그것들을 향해서 인생을 걸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G 센터, 정체성 센터가 비어 있는 경우에는 끊임없이 인생과 사랑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던지며 평생 그것을 찾아 헤매이는 강박에 시달리는 낫셀프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스로트 센터, 목 센터입니다. 목 센터는 이것이 정의되어 있을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본인이 원할 때 언어 혹은 행동으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안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스로트 센터가 하얗게 비어 있는 경우에는 말과 행동을 주변 사람들에게 함으로써 본인의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흔히들 가끔씩 스로트 센터가 비어 있을 경우에 말을 잘 못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스로트 센터가 비어 있다고 해서 말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말을 따다다닥 하면서 빠르게 하는 분들 중에 스로트 센터가 하얗게 비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더 많은 말을 더 짧은 시간에 쏟아 부어야 한다는 낫셀프의 압박감에 시달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본인의 비어 있는 센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내가 평상시에 그 비어 있는 센터들의 과도하게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낫셀프가 해당 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비어있는 센터에서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낫셀프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을 그림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셀프, 진정한 자기라고 할 때는 여기 정의되어 있는 나의 특성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유심히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비어있는 영역들이 비어있는 센터나 비어있는 채널, 비어있는 게이트 같은 것들에 오히려 더 집착하고 강박증을 가지면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혹은 여기에 매달려서 평생 본인의 인생을 허비하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는 것이 휴먼 디자인의 낫셀프와 관련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센터 중에서 어떤 채널들이 오픈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 센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뒤에 오라의 유형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뒤쪽에서 한 번 더 제가 설명드릴 때 이 부분으로 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뒤에서 우리가 제너레이터 타입, 매니페스터 타입, 프로젝터 타입, 리플렉터 타입이라는 것을 오라의 영향 정도를 가지고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해당 타입이 낫셀프의 모습으로 살게 될 경우에는 제너레이터의 경우에는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매니페스트의 경우에는 분노를 경험하게 되고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쓴맛을 경험하게 되고 리플렉터의 경우에는 실망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예, 여기서 말씀드리는 비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오픈되어 있는 센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나의 일상적인 생활 모습이 비자에 강박적으로 집착하지는 않는지를 깨닫고 더 이상 그것에 시달리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것이 휴먼 디자인의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센터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훑어봤는데요.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85페이지에 보면 스로트 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스로트 센터는 언어 그리고 행동으로 본인이 뜻하는 말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스로트 센터에는 게이트가 총 11개의 게이트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게이트 여기 넘버를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23, 62, 16, 20, 31, 8 그리고 33, 45, 12, 35, 56 이렇게 게이트별로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책을 많이 활용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휴먼 디자인 리딩을 하다 보면 저 각각의 게이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저절로 알게 될 텐데요. 그러기 이전에 그 차트를 해석하는 단계에서는 저걸 외우기가 힘드니까 책에 있는 이런 표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고자 하는 차트에 어떤 부분이 불이 들어와 있는지 정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러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겠구나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3번의 경우에는 나는 그것을 안다. 나는 그것을 안다라는 부분이 23번 게이트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62번 게이트의 경우에는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16번 게이트의 경우에는 실험한다. 그리고 20번 게이트의 경우에는 현재라고 하는 키워드가 20번 그 게이트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31번 게이트는 여기서 보시는 영향력 이끌기의 게이트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을 관찰할 수 있고요. 그리고 56번 게이트의 경우에는 내가 그것을 믿는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라는 믿음의 게이트입니다. 믿음의 게이트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 35번 게이트는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의 게이트라고 보실 수 있고요. 12번 게이트의 경우에는 이것과 뭐 약간 유사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내가 무언가를 시도해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12번 게이트가 정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무엇인가를 시도하거나 시도하지 않거나 라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5번 게이트의 경우에는 무언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특성들을 많이 드러내는 게이트가 될 거고요. 45번은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내는 게이트. 그리고 33번의 경우에는 무언가를 기억하는 게이트. 그리고 8번 게이트의 경우에는 본인이 무언가에 어떻다고 해야 될까? 본인이 무언가에 이것도 역시 기여하고자 하는 게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기억하는 게이트, 이건 기여하는 게이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책에서 이런 표 형태로 나타나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시면서 내가 읽어보려고 하는 대상 인력들의 차트에 어떤 부분이 정의되어 있구나, 어떤 특성들이 정의되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을 저희가 해석을 할 때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스로트 센터에 몇 번이 정의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여기 있는 이런 어떤 해석의 키워드들이나 한글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당신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군요. 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모든 설명마다 그렇지 않거나 라고 해서 영어로 or not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휴먼 디자인의 어떤 해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특정 게이트가 활성화되어 있고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은 저런 키워드에 해당하는 특성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휴먼 디자인의 이원성의 원리에 따라서 그 정반대의 모습으로 전혀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극단적인 반대 모습으로도 이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1번 게이트가 영향력의 게이트인데요.
31번 게이트, 우리가 흔히 지도자의 게이트라고 하는 영향력의 게이트라고 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31번이 정의되어 있는 경우,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리더, 타고난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보일 수 있다. 그런 어떤 기질적인 특성이 있다라고 보통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물론 리더를 뜻하는 게이트가 몇 곳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리더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선출에 의해서, 추대에 의해서 리더로 자연스럽게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31번의 리더로서의 뜻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리더의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리딩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고 싶어 하지 않거나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거나, 보통은 사람들을 관찰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없는데 어, 이 드러나는 경우는 없지만 실제로도 이제 이게 해석을 하시다 보면 어, 음, 어떤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거나 아니면 전혀 상반된 특성으로 그 특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거나 라는 뜻으로 각 게이트 등을 해석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그 센터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훑어보고, 센터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낫셀프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그 낫셀프에 평생 집착하면서 강박에 시달리면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의된 센터의 특성들을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디자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에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그런 센터의 기능들에 집착하면서 낫셀프의 모습을 보인다. 그것이 휴먼 디자인 센터와 관련된 얘기에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므로 이것들은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 스로트 센터 예시를 저희가 방금 한번 살펴봤는데요. 스로트 센터와 유사하게 나머지 8개 센터도 이런 식으로 무언가의 뜻이 정의가 되어 있고, 그것이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책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각의 센터별로 쫓아가시면서 그 뜻을 한번 읽어보고 무언가 차트를 해석할 때 그것이 특징이 이제 정의가 되어 있으면 그 특징을 기본 특성으로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가끔씩 정반대로 휴먼 디자인의 세계에서는 정반대로 전혀 그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감추어진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이것을 휴먼 디자인에서는 이원성의 철학이라는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로트 센터의 내용까지 간략하게 짚어봤는데요. 이 스로트 센터의 내용들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그 각각의 센터별로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미 해석을 이제 해놨기 때문에요. 이것들을 대조해 가면서 차트를 해석해 보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센터의 내용 중에서 스로트 센터까지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로트 센터에 연이어서 헤드 센터, 루트 센터 등등으로 해서 나머지 센터의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